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미 후보지로 좋은 동네에서 선정까지 가버리면 후행 투자자로서는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항상 예정지 투자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에 위치한 천호동 모아타운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호 모아타운 입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길동역과 구분다리역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거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거리를 찍어보니까 약 한 500m 정도 반경에서 떨어져 있는데 도보상으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한 중심부에 위치를 해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여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주변의 노후 저밀도 지역들이 하나씩 모아타운으로서 활성화를 띠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아무래도 천호동이나 성내동 아니면 암사동 또 길동 이런 동네들이 입지에 비해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어요. 오히려 외곽 지역인 고덕동이라던가 오히려 미사 같은 동네들이 가격적으로는 천호동을 훌쩍 넘어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강동구 일대가 이제 정비 사업에 요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보레온이죠. 둔촌주공을 시작으로 해서 천호 뉴타운, 거기다가 또 공공재개발과 신통기획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이어서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하나씩 불씨를 당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천호동 일대뿐만 아니라 암사동, 명일동 일대는 앞으로 정비 사업지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적당한 가격대에서 탐색해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훌륭한 투자 이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분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선을 찾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얼마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호 모아타운을 한번 보시면요. 총 7개의 모아주택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호 1구역과 2구역 그리고 3구역까지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 단계까지 와 있고요. 나머지 4개 구역도 현재 동률이 거의 80%를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분리돼서 하나씩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다 모아서 한 개의 단지 형태로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는 세대 규모가 약 1,500여 세대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그런 정도의 단지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천호동 일대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나홀로 아파트 내지 작은 규모 한 200세대 정도 규모의 단지들만 존재를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는 그런 동네였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1,500세대 규모까지 대규모의 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천호 뉴타운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가리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별 구역별 데이터도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노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노후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 그리고 두 번째 모아주택으로서의 노후도, 마지막으로 일반 도정법상의 재개발로서의 노후도, 이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 기준이 가장 약하죠. 기본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노후도가 충족하더라도 기준이 충족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아주택은 20년 기준 57%고요. 도정법상의 재개발이 가장 어려운데 30년 기준에서 67% 노후도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로서의 노후도도 전부 다 충족을 했습니다. 이 7개의 구역을 하나의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서 가더라도 이미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73%니까 67%를 훌쩍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전부 다 충족을 하고요. 평균 경과년수만 보더라도 이미 30년을 충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주택으로 가기에는 차고도 넘치는 노후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동의가 얼마나 잘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총 3개의 기준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의 동의, 이게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지분조합원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20%, 30%밖에 안 되는 구역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호 1구역 이미 조합 설립 인가 낮습니다.
2구역도 43%밖에 안 되는데 이미 조합 설립인가 났어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개별 단독주택 소유주분들의 대지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의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단독조합원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별 토지 면적 사이즈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평균으로 38평이고요. 작은 구역들은 32평짜리 구역도 있습니다. 높아봤자 45평.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 전면 상태도 별로 훌륭하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던가 과소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40평대 토지라고 하더라도 얘를 쪼개서 다세대를 짓기에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독조합원분들이 작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전부 다 찬성표에다가 동의를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분조합원의 기준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독 조합원분들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 예측하는 거는 가지고 계시는 개별 토지 면적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제 말이 어느 정도는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오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1051구역, 2구역, 3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단독 조합원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들 중에서 이미 3분의 2 이상이 다 동의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독 조합원분들이 너무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계셔서 여태까지 사실 제대로 된 소유권 행사를 못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변 동네들 중에서 이런 정도의 단독 사이즈가 많은, 그러니까 앞으로 구역으로 묶였을 때의 동의가 나올 확률이 높은 이런 지역들, 현재 프리미엄 형성되기 이전에 얼른 달려가셔서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비 예정구역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앞으로 가능성 높은 데를 잘 한번 찾아서 투자해보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동의가 잘 나온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성으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천호모아타운이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과 두 번째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될 가능성을 한번 따져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왔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제가 분석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봤다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따져볼 내용은 천호모아타운이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얼마나 사업성이 나올 것이며 또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에 샀을 때 매력이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타운 1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수지 분석 샘플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평균 경과년 수가 35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조합원 중에서 단독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이 45명, 그리고 지분 다세대 지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3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단독 조합원 분들한테 한 채만 줘서는 안 되겠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30평 이상씩의 토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1으로, 그러니까 30평 기준 한 채와 20평 기준에서 한 채, 총 2채를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합원에게 드려야 되는 물량이 100세대가 약간 넘게끔 설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설기를 잡은 거죠.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땅을 내놓는다라고 가정을 했으면서 또 일부의 임대주택, 그러니까 상한 용적률까지 적용받기 위한 한 25% 용적률 정도의 임대주택을 넣는다라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어지는 총 세대 규모는 총 182세대 규모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중에 임대 제외한 분양 세대는 156세대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 조합원이 58분이었는데 156세대 지어진다는 얘기는 거의 3배 가까운 분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사업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굉장히 좋은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량들을 일반 분양으로는 천호 뉴타운보다는 약간은 저렴해야겠죠. 아무래도 천호 뉴타운은 역하고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천호 뉴타운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용 5구를 약 10억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분양한다라고 감안했고,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으로 조합원 분양을 한다라고 감안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의 사업성을 한번 보니까
높은 평가 금액,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높게 해주더라도 비례율로 봤을 때 100%가 넘는 훌륭한 비례율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합원 수 대비해서 나오게 될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성으로는 충분히 좋고, 또 만약에 조합원분들께서 두 채를 안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사업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의 수익률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 투자하는 것으로 감안을 했고요. 대지 면적 한 6.35평 정도 되는 다세대를 한 4억 6천 정도에 매입한다라고 감안을 했습니다. 비례율 감안해서 나중에 인정받게 되는 권리가액을 3억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분담금은 한 5억 가까운 수준으로 꽤나 많이 납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사비 올라붙은 부분이 평당 85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최근에 정비사업지들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평당 공사 금액이 거의 1,100만 원 수준을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합원 운영비라던가 설계 감리, 여러 가지 금융비용 이런 부분 감안하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작은 지분 가지고 계시는 분께는 어쩔 수가 없겠다. 하지만 대지가 큰 단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분담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종전자산 4억 6천을 주고 매입하게 됐을 때는 총 투자 금액이 9억대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4억 6천이라는 금액이 현재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불러놓은 금액이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미 후보지로 좋은 동네에서 선정까지 가버리면 후행 투자자로서는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항상 예정지 투자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반적인 내용 정리하면서 투자자로서의 조언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요. 도정법상으로의 재개발로 가기에도 충분할 만큼 노후도가 많이 찼더라. 평균 경과년수가 한 30년 정도였고요. 30년 기준에서 73%가 이미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서 이번에 추진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이 동네는 언젠간 재개발로서 반드시 했을 동네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필지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단독조합원분들이 충분히 동의할 만한 정도 수준이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업성 분석을 했었죠.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워낙에 한 30평 이상의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적습니다. 자, 조합원 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또 투자자로서의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미 현재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얹혀주고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크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제가 기준들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예정지를 선택할 때 보셔야 되는 부분들. 첫 번째가 노후도였고요. 두 번째가 동의요건입니다. 노후도 충족한 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모아타운으로서의 노후도는 다 충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동의가 잘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찾으려면 일단은 다세대로서 노후도가 차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정지 어디 찾아야 되냐면 단독주택인데 대지 면적이 30평대 혹은 40평대 정도로 굉장히 작던가 아니면 단독주택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 노량진처럼 굉장히 공실이 급증하면서 단독으로서의 수익률이 너무 많이 급감을 해서 오히려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수익률이 떨어졌던가 이런 지역들 찾으면 단독 위주로 노후도가 찬 지역이라도 천호모아타운처럼 동의가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천호모아타운 투자하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아타운 예정지 찾는데 한번 응용을 해보셔라. 이런 개념으로 제가 항상 부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죠. 예정지 찾고 또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 제가 전략까지 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미나에서 마련을 했으니까 매달마다 있는 주말 세미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예약해 주시고 저랑 함께 훌륭한 전략 짜가시면 아주 좋은 투자할 수 있으리라 장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